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고 또 개인만 홀로 매수해준 시장이었죠. 자, 글로벌 시장이 주시하던 이벤트 간밤에 해소가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이자 시장은 이에 환호했고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이주현,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일단 전날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에서 별다른 얘기는 없을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다만 이제 이 점도표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점도표는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일단 여전히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이 좀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강세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무난하게 FOMC 결과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전날까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변동폭이 좀 적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게 되면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항 라인대를 좀 따져보게 되면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이어보게 되면 약 한 3,100포인트 혹은 3,09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 자리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거래소 시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좀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61선 언저리대가 있습니다. 955포인트에서 960포인트 자리대를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 FOMC 발언 이후에 이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워낙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1127원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약간 1110원대, 15원 정도대까지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변화 부분들이 좀 나타나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종목장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죠.
따상이나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이 되게 된다라면 크게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이 되게 되면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따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몰리는 그런 돈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될 거고 종목군들 자체가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제 또 종근당 쪽에서 악재가 좀 나왔었어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악재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통보를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 통보받은 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좀 안 좋은 그런 악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의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체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순환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업종별로 순환매는 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민감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건설 쪽이라든가 유통,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제일 무난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건설 쪽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주들 특히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IT 소부장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까지도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단기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다. 그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121선 자리대를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받아볼 만한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려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저점 자리대 뭐 120에서 언저리가 되겠죠. 이탈되지가 않는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쯤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에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을 잡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좀 만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기업이 만도라는 기업 그리고 라닉스라는 좀 기업이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라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었어요. 추가적인 반등 시도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장비액 투자액이 3년 연속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원희가 EPS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요. 그 이후에 테스트라든가 유닛 테스트,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DB 하이텍, 그다음에 LOT 백줌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OT 백줌까지는 지금 현재 풀캐파 풀가동 중이라는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가장 사상 최고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만도고요. 만도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많이 빠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는 점,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8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눈치 보는 모습이 역력한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회복해냈지만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반면 코스피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연기금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또 전날에 폭스바겐발 배터리 쇼크의 2차 전지주들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뉴욕 지수 선물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3조 원의 증거금에 몰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되는 날이죠. 이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인데요.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동반 상승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 따르고 있습니다. 같이 빨간불을 켜냈고 삼성전자 0.6% 오르면서 82,8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2% 넘게 오르면서 14만 3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물류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모델 확장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매수 리포트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만 7,5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1.2% 오른 86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1.3%가량 오르면서 2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강세, 삼성 SDI 어제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6%대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2.6% 상승으로 65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 0.6% 빨간불 켰고요. 셀트리온도 0.6%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네요. 코스피 0.9% 오르면서 3,075포인트, 코스닥은 0.5% 오른 94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어제 그룹주들 삼형제가 장 초반에 나란히 빨간불을 켰다가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이 빨간불 지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테오젠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펄어비스 0.7% 오른 30만 2천 원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전부 다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젠 0.9% 오르면서 1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 2차 전지주들 나란히 하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1.5%가량 오르면서 15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낸 가운데 오늘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오늘 개장 상황 한번 들어보고요. 또 종목 시그널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오늘도 어제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일사료 3월 9일 도전 종목이었는데 24%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실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일단은 움직였던 그런 부분인데 상승이 나왔지만은 파월 의장의 입김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수급은 좀 장 초반이긴 하지만은 기관 쪽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좀 외국인 쪽에서도 현물 쪽에서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외국 쪽에서 선물 쪽에서 좀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에서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원달러 지수가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0.63% 지금 빠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지수가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지금 이제 장 초반이지만 이제 중간에 가고 한 시간 뒤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양 시장 다 현재 보시면은 소형주가 제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하고 중형주 양시장 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소형주가 조금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 시그널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일사료 한번 좀 짚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00원의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사료주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성사료 상한가 들어갔었고, 팜스토리는 신고가, 현대사료도 급등 나왔고, 한일사료도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이 급등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50원까지 한번 가보자.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숨고리가 좀 들어올 텐데 이 숨고리가 깊게 들어오냐 아니면 짧게 들어오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 숨고리가 좀 짧게 들어왔다가 다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앱젠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 뭐 먼저 올라왔다가 먼저 빠진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뒤에 맞춰서 좀 후행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앱젠 같은 경우는 좀 상단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좀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상단 박스권에서 좀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이평선이 여기서 한번 깼다가 장기 이평선이죠. 120선을 깼다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깨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은 지금 시장이 미국 쪽에서의 좀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 주 후반이라든가 다음 주 정도의 가을 기간에 좀 진입하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해서 하락세로 좀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좀 타격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려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바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서 선별하셔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되겠는데요. 뭐 증권주들이야 뭐 시장이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 시장들이 조금 좋았을 때 많이 가는 게 이제 키움이라든가 또 외국적으로서는 미래에셋에서 좀 많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쪽에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쪽 증권주들이 먼저 또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가는 그런 흐름이 하는데 일단은 지금 121선을 깨지 않고 눌림을 좀 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파동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한번 상승 나왔었고 2차 나왔고 3차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랠리업 파동에서의 5파동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저번에 만들었던 12,900원을 좀 기준을 잡아서 13,000원까지 한번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추세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목표가 오지 않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보가 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교육용 로봇 시장을 하고 있는 지금 회사가 좀 되겠어요. 근데 뭐 로봇 회사들은 이제 뭐 교육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또 산업으로 또 연계해서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딩 이제 분야에서 좀 선두를 좀 달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주식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코딩을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혼자 독학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누군가에게 좀 의지가 돼야 되는, 받아야 되는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요즘 젊은 그런 세대들은 이 코딩 쪽에 대한 부분은 공부가 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또 학교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코딩 관련된 공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뭐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 지난해 뭐 영업이라 단기 수익률은 좀 적자가 났어요. 근데 하지만은 그동안의 경영 자체에서 부채 없이 무차익 경영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영업이라 단기 수익이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성장주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또는 교육용 AI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게 로봇에서도 뭐 교육용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쪽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 제조업 쪽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전반적으로 다 앞으로 좀 좋은 현상이 좀 보일 것으로 되기 때문에 뭐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좀 매수하셔도 상관없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려고 하면은 21선을 좀 잡고 21선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밀린다 하면 61선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도 좀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21선에서 61선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신다 하면은 지난번 6,240원을 돌파를 하는, 그래서 한 6,300원, 6,4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세명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명전기 같은 송대전 선로 가설용 및 전철 선료용 공구류, 그다음에 섬유 직용 시스널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송대전 선로 가설용 공구류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다가 만들어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용 공구류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 공사에 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는 한국전력에다가 공급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을 경우에도 약간의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섬유 직기용이죠. 엑셀달빔과 자동차 부품을 섬유업체라든가 자동차 업체에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엮이게 된다 그러면 또 전기차, 요소차에서 성장주로서도 묶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차선 설비 국산화 개발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초고속 전철 설비 사업에도 좀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고속 전철 같은 경우는 빨라진 쪽에다가 맞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시간 걸리는 것을 1시간으로 간다거나 1시간 반 걸리는 것을 30분으로 이렇게 단축을 시키는 게 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5년간 2조 8천억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케이블 쪽에는 이런 공구류들, 선료 공구들이라든가 가설용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뼈저 터널하고도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련된 정보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게 주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사상에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과도도라든가 이런 또 공항이 생겼을 때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4,300원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세명전기였습니다. 매수가 4,300원, 지금 현재 구간보다 조금 더 눌려줄 때 매수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05%, 코스닥 0.7%가량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환율이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7원 50전가량 내려오면서 1,122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가 또 내려오면서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 거래소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상장 종목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따상을 기록한 상황이고, 어제도 종근당 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주에 대해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경보제약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 급락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성사료가 어제 드디어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저께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우성사료가 이제 상한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거래량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성사료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성사료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 매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이제 가상현실을 활용한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제 세컨 라이프처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이제 실생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처럼 그 친구들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이버부터 해서 지금 대형주들도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대장주로 꼽힐 수 있는 게 M게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M게임이 가장 강하게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M게임이 조정이 조금 나오는 동안에 한빛소프트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빛소프트와 M게임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형주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한빛소프트나 M게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AR 그리고 VR, 그러니까 증강현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말고도 VR이나 AR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위지웍 스튜디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지웍 스튜디오는 이제 VR이라든지 이제 CD 관련돼서 많이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관련을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은 저는 이제 M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그 중국 판호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9,000원대 저항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좀 상승 흐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대형주들 중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은 벗겨놨기 때문에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 상당히 높고, 40만 원 저항을 돌파해준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두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테마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탄생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의 주신 거 우성사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셨는데, 자, 우성사료는 어저께 이제 제가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비중을 갖다가 축소하시면서 남은 물량을 끌고 가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이미 뭐 목표가 달성하는 시점,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의 거래량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한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 어저께 이제 다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성사료가 대장으로 상한가 강하게 들어갔었죠. 오늘 지금 보면 고점권에서 지금 이렇게 좀 눈치를 살피는 흐름인데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강했던 테마들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올라갈 때, 그러니까 급등할 때, 이렇게 이제 상한가 친 종목도 급등할 때 공략하지 마시고요. 한번 4,400원에서 4,430원 정도, 이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만약 기회를 준다고 하면 그때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단기적인 반등, 그 정도 한 3에서 한 5% 정도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3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4,400원부터 분할 매수 저점을 잡아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뭐 도노리포트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이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수익이시니까 1분만 남겨두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거래량이 좀 고점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요. 조정 이후 반등 흐름 정도만 한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점 구간 잘 기다렸다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NG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은 NG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는 뭐 바닥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부분이긴 한데,
관리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내년 상장 폐지될지 아니면 뭐 올해 상장 폐지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 보고서가 아직 적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회사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공략을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좀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뭐 그냥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이제 급락 나오는 걸 내가 받아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리 종목이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두시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 의견 그리고 뭐 수익권이시라면 매도하시고 그냥 이런 종목은 굳이 지금 시장에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삼성출판사죠. 여러 번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IR 담당자가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해봤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마트 스터디의 그 IR 담당자죠. 그래서 이 자회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그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손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버스는 이미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단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알아서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딱히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삼성출판사는 워낙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뭐 7, 80% 올랐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25,000원 부근에서.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조정이 좀 많이 나와주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거래 대응도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입절가를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 뭐 25,000원, 27,000원대 부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3만 원 초반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입절가를 한 45,000원 정도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5,000원 뭐 살짝 이탈은 나올 수 있겠지만 44,500원이나 뭐 그 정도쯤에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상승 흐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차익 이제 챙겨야 되겠죠. 여러분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일부 물량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보자 이런 관점으로 부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은 탄력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여전히 1.1%대 그리고 코스닥은 0.8%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자, 오늘 환율이 조금 더 빠집니다. 8원 40전 빠지면서 1,12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양시장 모두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거래소 1,6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 48억 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일단 단계 성향이기는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1,000억 원 코스피 시장 매수 그리고 연기금도 670억 원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개인은 코스피 시장 1,900억 원 지금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탄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잘 끝난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잘 마감했어요. 이유인즉슨 이제 연준에서 뭔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아준 거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탄력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추구하는 경기 부양안 자체가 관련주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국내 종목들도 원체 좀 최근에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사실 1월부터 해서 대형주들 랠리가 있다가 좀 꺾이는 모양새였는데 다시 한번 올해 2차 랠리의 시작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이제 걱정인 것은 이제 종목이 올라왔을 때 투자자분들께서 그간 최근에 대형주들 매수 많이 하셨던 분들 힘들었잖아요. 근데 물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수가 올라온다. 특히 뭐 예를 들자면 LG화학 같은 경우 제가 뭐 이전부터 해서 60만 원대 뭐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려왔지만 100만 원 간다 말씀드려왔는데 늦게 잡아서 뭐 90만 원 후반대나 100만 원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반등이 있으면서 이제 10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건데 그때 가서 또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저는 조금은 아쉬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의 시장이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까지 왔다고 이거를 그냥 빨리 팔아버리는 이런 행동은 자제하셔야 되는 시장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부터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다 하고 있고 시장도 작년 실적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본격적인 랠리가 뭐 백신도 계속적으로 잘 이제 맞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즐기셔야 되고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는데 종근당이 조금 안 좋아요. 종근당이 어제 좀 급등을 좀 신나게 하다가 오늘은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8%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이제 뭐 진행하다가 실패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게 임상 이상을 끝내놓고 시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임상 이상의 결과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3상까지 진행이 좀 필요하다. 이런 좀 판단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밀린 거고 사실 그냥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3상까지 조금 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약을 시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지 3상 진행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구나. 오히려 좀 더 기다려봤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근당은 더 내려간다면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DNC 미디어인데요. DNC 미디어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웹툰 회사예요. 그냥 웹툰, 한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본으로도 현재 진출이 되어 있는데, 일본의 웹툰 시장, 만화 있죠? 웹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5배가 큽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DNC 미디어에서 가장 핫한 만화라고 할까요? 웹툰이라고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약간 좀 히어로물인데 이전에 이제 웹 소설로 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그게 현재 뭐 만화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만화로 발매를 하고 있는데 매주 유료 결제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저도 한번 봐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었고 만화로 잘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또 엄청난 매출 확대를 좀 기여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히어로물인데 다들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와 좀 맞는 그런 또 만화이기도 해서 인기를 힘입어서 잘 가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이제 만화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은 좀 됩니다. 매출이 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죠. 자, 작년 실적으로 해서 보셨다시피 매출 부분 크게 올라섰고 영업이익도 131억 원으로 그 어느 때 한 해보다 좋은 실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순이익 자체도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PER 자체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증권사에서도 특히 NH에서도 목표가를 조금 상향시키는 좀 모습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41,000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을 시키는 모습도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 종목은 그래도 1차적으로 올라가면 한 4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 줘야 정상이지 않을까? 전고점 부분을 우선은 도달한 이후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홀딩하시고 밀리더라도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따상을 했습니다. 따상. 더블 출발, 100% 출발하고 상한가로 이제 들어갔는데 현재가를 열어보니까 640만 주, 약 650만 주가량이 현재 쌓여 있네요. 650만 주가량이 얼마냐면요. 1조가 넘어가는데 1조 1000억 원가량 현재 됩니다. 1조 985억 원가량의 잔량이 여기 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이 돈이 1조가 넘어가네요. 정말 많은 금액이 좀 쌓여 있는데 시총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상장 주식수가 7,650만 주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상 잔량 들어가고 내일 또 상한가 들어가면은 쌓여있던 잔량에서 절반 정도나 뭐 400만 주가량 또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오늘장에서는 한 150만 주까지 잔량이 풀린다 하면 매도를 해야겠지만 내일장, 그러니까 쌓여있는 물량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좀 떨어질 경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150만 주 대충 보고 내일 만약에 뭐 300만 주가량이 쌓여 있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한 60만 주가량 안전하게 100만 주 밑으로 60, 70, 80만 주가량의 호가까지 잔량이 계속 밑으로 떨어진다. 그때 그냥 상한가에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잔량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점차 막 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네. 그때 매도 처리하시면 안전합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이 있다. 한번 도전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100만 주 아래, 오늘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150만 주가 깨지면 절반 파시고요. 50만 주 깨지면 또 거기서 절반 파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다시 잠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내일도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 쉬었다가 월요일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부탁드리는 것은 급하게 팔지 마세요. 지금 파시는 물량보다 잔량 쌓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뭐 보호해수 물량 나온다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YG엔터예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많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5%가량 이제 수익이 나고 있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터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YG엔터 말씀드리고 있고 SM도 관심 있게 보라 말씀드리고 있고 JYP 엔터도 지금 보셔야 되고 CJ ENN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 어제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이 오늘은 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닥 흐름 특히나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중형주들의 느낌, 중소형주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조금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를 타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엔터주들이 특히나 기관들의 타겟이 굉장히 좀 자주 됩니다. 외인들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엔터,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주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추천을 지난주에 목요일날 드렸고 목요일날 드리자마자 금요일 소폭 오르다가 월요일날 급등 나와버리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 그러면 엔터주들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건데 YG엔터를 제가 꼽은 것은 딱히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뭐 SM, JYP 다 괜찮은데 차트적인 흐름에서의 추세가 그나마 좀 나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뿐입니다. 뭘 사도 상관없어요. JYP 엔터를 사던 SM을 사던 상관이 없어요. 그건 본인의 이제 취향입니다. CJ ENM을 사던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관련된 엔터를 사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좀 더 상승을 그릴 것이고 지금 이제 작년 8월에 9월에 이제 전고점 6만 원대 넘어가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SM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2, 3천 원 정도가 되겠죠. 어찌됐든 상반기 안으로 해서 엔터주들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꼭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YG엔터도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추천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꼭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오늘 또 보니까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이에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거의 좀 82,000원 정도인가 아마 제가 매수 사인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이 박스권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어제 이제 주총에서의 한 3시간 정도 주총을 했다고 하는데 주주 신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들이 더 매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TSMC를 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죠. 어떻게 언제 따라잡을 거냐 이런 뭐 이슈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새로운 공장을 또 많이 지어낼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실적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하게 밀렸으면 벌써 밀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 이 박스권을 지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쿠팡의 저는 상장인 국내 증시의 재평가, 외인의 시각 자체의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충분하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이닉스 지금 잘 가고 있죠? 네. 굉장히 좋아요. 전고점 넘어간다. 충분히 넘어가겠죠. 제가 기억하십니까? 이날 언제인가요? 이날 날짜상으로 보자면 2월 18일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지금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밀리면 안 된다. 금요일 날 올려치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금요일 날 올려치면서 쭉 올라가죠. 네, 그러면 조정 나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 주면서 전고점 넘어가는 시도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죠. 거의 현재까지는 될 거예요. 이 바닥에서의 박스권 자리 돌파 시도를 조만간 할 것입니다. 왜요? 시장 돌아왔다 말씀드렸고 현재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 시각이 대세 상승장으로 완전하게 접어서는 거를 연준이 어저께 잡아줬어요. 그러면 그간에 밀렸던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차 마찬가지고 특히나 오비스나 만도 이런 종목들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이어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을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코스피도 전고점 넘어가는 시도를 좀 조만간 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대오AL 갖고 왔습니다. 작은 종목인데요. 대오AL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시총이 너무 작아요. 이 종목 시총 몇천억 가야 됩니다. 지금 시총 600억대인데 1차로 1000억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3,000원이고 매수가 현재가 매수하시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유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은 대호AL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의 상승과 함께 여러분께서도 이런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